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석관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나무 뿌리, 벌레, 곤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석관입니다. 돌로 이걸 해놓으면 나무 뿌리가 들어가지 않겠냐. 곤충이나 쥐나 뱀도 돌로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겠죠. 이런 생각에 이 석관을 많이 쓰게 됐는데, 제가 아쉽게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이 석관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걸 미리 알고 지금은 쓰지 않는데, 아직도 저희 전라도에서는 석관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석관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석관에 뚜껑을 슬쩍 열었는데 뭐가 차 있습니까? 물이 차 있죠. 이렇게 석관은 조금 비가 오거나 여름에 이렇게 파묘를 하게 되면 70% 이상 물이 차 있습니다. 이 자리도 지금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얗게 물이 차 있는 거죠. 이게 석관은 물이 찬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석관은 뭐를 못 들어가게 석관한 겁니까? 나무 뿌리가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렇지만 석관을 열면 나무 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과 흙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햇빛을 받았을 때 돌은 금방 뚜가졌다 식죠. 흙은 천천히 뚜가져서 식은 것 같이. 그러면 석관이나 돌 위에다 묘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후라이팬 위에다가 조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뚜가졌다 식었다 하기 때문에 요골이 빨리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돌이 많은 데다가 조상을 모셨거나 석관에다 쓰면 한 10년 정도 되면 유골이 많이 소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도 석관에 조상을 모셨는데 나무 뿌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자리는 저희 온생분이, 저희 친척분이 요 자리에다 묘를 쓰고 나서 집안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걸 파묘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얗게 뭐가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황입니다, 황. 우리가 통상 석관을 써가지고 파묘를 하다 보니까 관 안에 쥐나 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땅 밑에다 양옥집을 지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관은 어느 정도 되면 썩어서 문드러지죠. 그렇지만 석관이라는 것은 땅 밑에 양옥집을 지어놓기 때문에 쥐나 뱀이 한번 들어가 보면 안에 먹잇감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러다 보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관을 파멸 해서 보니까 안에 쥐나 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황을 안에 이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유골은 황을 이어놓은 부분에 있는 유골은 많이 녹아버리고요. 제가 돌과 흙을 비교했을 때 돌은 어떤 온도 차이 때문에 유골이 많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유골이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상이 다 찌그러져 버렸죠. 이렇게 석관을 쓰시면 물이 차고 나무 뿌리가 들어가고 쥐나 뱀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고 유골이 많이 녹아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돌아서 이제 날장,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수나 묘자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자리를 마련해야지면서 석관을 딱 해놓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석관을 하려고 포크레너 딱을 판 순간 그 자리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맹장 수술하는데, 어르신들 맹장 수술하는데 배를 한 10cm, 20cm 갈라가지고 수술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작게 절개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작게 절개하는 게 좋죠. 그런 것 같이 조상을 땅에 모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지 않고 그냥 계란에 노른자에다 탁 여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만 탁 파가지고 조상을 이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포크레너로 이 석관 하신 다음에 주변을 탁 파버리죠. 이렇게 파버리면 그 부분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렇게 석관 하시고 나서 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나무 뿌리나 기타가 모든 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척추뼈입니다. 어떻습니까? 뼈의 형체는 있지만은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만큼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풍수를 잘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어르신들 천연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명전을 안 하시고 관은 안 하는 게 좋고, 혹시 한다면 얇은 오동나, 오칠이 되지 않는 얇은 오동나무관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석관은 당연히 안 하신다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미라라 그럽니다. 미라. 우리 미라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미라가 나오면 자손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통상 TV에서 보면 미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자손들을 조사하면 1대, 2대 가서 다 멸종이 됩니다. 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미라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김장동을 땅에다 묻어놓죠. 그래서 큰 수맥이 딱 지나간 자리에
땅에다 묻어놓게 되면 이게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탈이 되지 않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자라는 거고 이러게 됐을 때는 자손이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이걸 아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제가 어르신들이 묘자리를 이장하고 하실 때는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장을 어르신들이 다 일반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술 한잔 하시고 뼈를 옮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다리뼈가 좌우가 바뀌고 반대로 딱 눕혀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석관을 썼는데 석관이 좁죠? 우리 조상분은 귀골이 장대하셨는데 석관이 좁다 보니까 비스듬히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골이 맞춰놓은 거 보면 대충 이렇게 딱 놓는 겁니다. 예전 같은 뼈 적골하신 분도 와가지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논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자손들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의미인데 저희 원생분이 묘 이장을 하시고 나서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1년 만에 내가 옮긴 자리가 안 좋다는 걸 알고 1년 만에 다시 파는 사진입니다. 똑같은 날 일을 했는데도 지금 보시면 속간에 하나는 흙을 안 채우고 하나는 흙을 채웠습니다. 똑같은 날 일을 했는데도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하나는 흙을 채웠을 때 유골이 좋아졌냐, 안 채웠을 때 어땠냐를 판단했을 때 흙을 채운 유골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흙을 안 채운 자리에서 나온 유골은 손가락, 발가락, 갈비뼈 같은 건 다 녹아버리고 큰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셨을 때 석관도 안 좋지만은 흙을 채웠을 때는 유골이 훨씬 보존이 좋고 흙을 안 채우면 어떻습니까? 유골이 많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석작이나 박스에다가 이렇게 유골을 수습해갖고 싸가지고 가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바뀔 수도 있고 좌우가 바뀌고 우리 흔히 말하면 뼈가 몇 개 놔두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 저희 원생분들과 자손분들이 직접 이렇게 유골을 수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때 조상을 옮기는데 여자는 보면 안 된다. 너는 삼재에 걸렸으니까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띠는 보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거는 저희가 자연의 원리로서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안 된다 그러면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일생일 때 한 번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애들부터 자식들이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봐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옮겼으니까 니도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게 상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재나 여자나 남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고 어떻게 저희가 조상을 좋은 곳으로 어떤 똑바른 방법으로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대로 현장에서 수습을 하고요. 철성판에다가 천연삼배를 넣고 요거를 생전 그대로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명당의 흙을 깔아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지금 보시면 삼배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조상을 이렇게 딱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인체, 갈비뼈가 몇 개고 뼈가 몇 개인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때 안에서 뺐을 때 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천연 삼배로 싸가지고 장지로 옮기는 겁니다. 옮겼을 때 지금 보죠. 이 사진은 어르신들 명당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명당 같죠? 이 명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뭐 청룡백구, 기가모으고 이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보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판단이 되실 정도로 명당에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표면의 흙과 이 안에 있는 흙은 현재 다르죠. 이렇게 명당은 쉽게 구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명당이라는 거는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죠. 그 때문에 저희가 명당은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선상에. 일반 어르신들이 이런 논이나 옆구리에다 쓰시는데 이런 옆구리나 논에다 쓴 거는 명당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명당은 능선상에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파고 작업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봉을 쓰려고 바로 옆에서 포크레는 흙을 팠는데 이 흙과 안에서 나오는 흙은 어떻습니까? 현재 다르죠? 이 명당은 밝은 흙인데도 주변과는 현재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집 뒷동산이 빨간 황토로 된 흙이다. 좋은 자리다. 그러면 이 빨간 황토로 된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흙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명당은 밝은 흙인데 주변과는 현재 다른 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합장을 하신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그 명당에서 나온 혈토를 지금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두 자리가 또 명당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명당은 규칙적으로 돼 있지 않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자리를 앉으시면 줄 맞지 안 앉으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줄이라도 잘 맞추시라고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 다 해가지고 전부 줄을 맞춰서 묘를 쓰시죠? 근데 명당이나 좋은 자리들은 이렇게 줄로 맞춰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일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 수박, 참외 같은 게 줄을 맞춰서 열리진 않죠? 그런 것 같이 자연의 원리로 조상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 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백도 피하고 좋은 자리를 쓰다 보면 이렇게 빗겨서 날 수도 있고 횡으로 날 수도 있고 종으로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특수장입니다. 묘를 쓰고 나서 육탈이 되기도 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옮기는 사진입니다. 뭐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옷이나 방독면을 쓰고 조상을 지금 옮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특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강주 인근에 있는 공원묘지에 있는 사진을 저희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공원묘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묘지는 90% 이상은 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원생분이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나다 보니까 어르신 통상 집안에 우환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묘자리 봐보는 거죠. 묘를 딱 공부하고 보니까 이 자리가 안 좋아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이 자리를 파묘하게 된 겁니다. 13년 되셨는데 이 유골을 저희가 이제 파묘하는 겁니다. 파묘하니까 명제는 그대로 있고 어느 정도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차 있고 유골이 13년 됐는데도 썩지 않고 이렇게 물에 불어 터 있던 겁니다. 하얗게 보이시는 것들은 전부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분을 저희가 이제 옮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칠성판에다 놓고 조상을 모시고 제가 데칼로 손질하지 않고 그 위에다 혈토를 뿌려놓으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육탈, 자연 육탈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묘자리를 보고 당연히 이 자리는 이렇게 미라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비닐과 특수장을 하려고 준비를 해갔습니다. 근데 그 관리, 이 묘원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그 기타 어르신들은 보니까 이 자리는 파보게 되면 썩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고 미라같이 돼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반 지금 여기에 쓰셨던 자손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파묘하고 그 옆에도 막 파묘하죠? 제가 봤을 때 저희 파묘할 때도 한 3군데에서 파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묘하고 나서 이런 자리가 저희가 파고 나니까 미라가 생기고 물이 생긴다, 안 좋은 자리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 달 후에 제가 한 5, 60명 가서 종합답사를 딱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네? 네, 다른 사람이 또 써버렸습니다. 어르신들 뭐 묘자리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데는 줄이 많이 서 있어요. 막 파 가자마자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그 빈자리가 급히 나왔습니다. 조금만 돈을 더 내시면 제가 자리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이런 자리에 생기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지리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다 쓰게 되고 한 10년 후에 이렇게 파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이 차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 자손들은 또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된다 아니다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설명해 드린 거는 만약에 이 자리가 어느 누가 들어가든지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누가 들어간다든가 어떤 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를 들어가도 항상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뭐 육탈이 잘 된다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는 육탈이 된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이 자리는 물이 차고 미라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연의 원리다는 겁니다.